110 대책 안전진단 완화한다고 하니까는 조금 더 빨라지겠죠. 실효성이 있는가? 재개발의 초기에 재개발 물건들은 저는 지금 시장에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요. 110 대책이 정말 필요한 정책인가?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방향성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가? 예, 실효성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에 의거한 건지 실제로 진행될 건지 이것도 아무리 지금 현재의 여당이 자유와 성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검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큰 틀에서는 뭐냐면요. 개인적인 세제 혜택과 지방의 거래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비주택에 대해서 거래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었다가 이제 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PF 보증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건설업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PF에 대한 지원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원시 취득할 때 그 원시 취득세가 나오는데 그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틀입니다. 큰 틀은 건설업의 활성화와 거기에 참여자가 되는 우리 개개인들의 수요자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 그 타겟팅은 지방과 소형주택, 비주택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110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안전진단 완화에 대한 실효성입니다. 지금 뭐 안전진단 완화한다고 하니까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면서 여야의 공방들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은요. 안전진단은 너무 강화시키면은 문제가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완화시키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은 지금은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를 설립한 다음에 이 추진위가 조합을 만들죠. 그 다음에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을 설립 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인가 이거는 계획을 세우는 거고 요걸 돈으로 전환하는 게 관리 처분이고 그 다음에 이주철고 착공 준공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안전진단을 없애버리고 사업시행 인가가 되기 전까지 이 안전진단을 받으면은 이거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1년 더 걸립니다. 예, 1년 그다음에 뭐 추진위 조합 신청, 조합 설립까지 2년이 걸리는데 총 3년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줄이면은 조금 빨라질 것이다. 근데 결국은 안전진단은 이 사업 시행 인가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빨리 추진이랑 조합을 설립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이런 안전진단을 받으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안전진단을 연기를 하면은 한참 사업을 돈을 뿌려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되면 이 사업이 빠그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나중에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은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2023년 1월인가 작년에 그 안전진단에 대한 평가 항목들이 있잖아요. 구조의 안정성, 그 다음에 주거의 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편익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의 배점 기준들을 좀 크게 완화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절하면서라도 개인의 어떤 재산권에 불리함이 작용하지 않도록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 단계면 모르겠는데 이게 이미 반 정도 진행됐는데 이거를 멈추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이 될 겁니다. 다만 이게 제가 당분간 실행 가능성이 어렵다는 이유는요. 이 향후 계획을 보면요.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법입니다. 시행령이 아니라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발의를 하는데 발의 시기는 언제냐면요. 총선 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뭐 속도전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만 법 개정 사항이고 그 개정에 발의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법을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법은요. 원래
우리의 가장 큰 법은 헌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부적인 법들이 이제 그 위로 올라가 있겠죠. 예, 헌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법이 있으면요, 이 법을 또 받쳐주는 게 뭐냐면 좀 세분화시키고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시행령입니다. 법 시행령입니다. 법은 의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고요. 시행령은요, 국토부 장관, 거기에 해당 장관이 이것들을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확인을 받아야 되긴 하지만은 대통령의 재가가 있고 재가를 받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의회를 통과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요, 이제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고, 더 세부적인 규칙이 있고, 그리고 이런 시행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조례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법과 시행령, 법은 국회 통과가 돼야 되고 시행령은 국회 통과 없이 그냥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재가가 있으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안 발의라고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월로 잡아놨죠. 그리고 발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부분에서는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신뢰가 뭐냐면요, 우리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 어땠습니까? 방향성을 잡고 취득세도 완화하겠다 했는데 완화 결국은 못했죠. 그리고 보유세에 대한 세율 구간들도 조정은 하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자체를 조금은 낮췄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완벽하게 종부세를 세율 조정을 하진 못했죠. 그리고 실거주 요건,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법이 통과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여야의 합의가 되지 않아서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추론할 수 있는 건요, 이렇게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고 법이라는 부분이라면요, 이거는 조금의 논쟁의 소지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여야 간에 여기에 대한 가치들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의 실효성은 당분간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된다라고 무조건 생각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정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투자를 혹은 부동산에 접근을 하시면은 조금은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안전진단의 통과에 대한 의무가 노후계획특별법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진단은 실행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노후계획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본회의를 2023년도 12월에 통과했습니다. 법이 통과를 한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예상되는 부분들은 이제 시행령을 개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행령은 2023년 4월달 총선에 맞춰가지고 총선이 끝나기 전에 뭔가를 개정을 한 것들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표에 관련이 되고 이 노후주택의 특별법에 해당되는 택지지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떤 주택들이 있느냐, 1기 신도시 등 100평방미터 이상의 택지지구들이 꽤 많이 분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20년 이상이라서 방금 안전진단 완화에 좀 해당이 안 되는 아파트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 개포, 신내, 고덕, 상계, 중계, 목동, 수서, 중계동 두 개네요. 그리고 경기도에는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그다음 안양 포일이 아니라 의왕 포일입니다. 그다음에 광명, 철산, 광명한, 뭐 고향의 화정, 수영 영통, 여기는 리모델링이 많이 되고 있죠. 고향의 능곡, 그다음에 인천은 9월, 계산, 이런 지역에 이런 택지지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30년이 넘은 이제 신도시, 그리고 20년이 원래 신도시 특별법은 20년이 넘어야 되는데 일단은 노후주택 계획 특별법에 의해서 1기 신도시 중에서 특히 어디냐, 통합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는 용적률을 상향하고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하는 행위들과 거기에 대한 어떤 어드밴티지들을 좀 많이 적용을 시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 완화는 아마 노후주택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통합 재건축 시에 안전진단 면제가 되고 용도 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이런 부분으로 선도지역이 지정되어서 통합재건축으로 된다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안전진단의 통과의 의무 시기가 당분간 실행이 어렵다는 것은 도정법의 개정안
발의가 법이기 때문에 그렇고 발의가 이제 발의의 단계라서 그런 거고 다만 노후주택은 이런 안전진단이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조금의 효과들을 거시적으로 볼 때 좀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뭐 그렇게 신도시 중에서는 경기도권에서는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뭐 이렇게 있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입지는 분당이죠. 그리고 가장 진보할 수 있는 입지는 일산입니다. 근데 그 뭐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아름마을이나 한솔마을이나 시범단지 쪽에서 이런 통합 재건축의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도 강촌 뭐 1, 2단지 백마 1, 2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통합 재건축으로 열심히 좀 뭔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후곡마을도 3, 4단지랑 10단지, 15단지 4개가 통합해 가지고 뭔가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보하는 지역과 그리고 상급지의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주목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반면에 가장 좋지가 않은 용적률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천과 삼본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도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곳들은 뭐 먼 안목을 보고는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실거주를 하기에는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기 신도시는 인프라가 많고 재건축이 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수요층이 두터운 곳이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은 아파트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거기에서 용적률이 조금 낮고 그 다음에 좀 진보의 여지가 있는 교통이라든지 인프라의 진보가 여지가 있는 곳들은 이런 재건축을 당장은 되지 않더라도 괜찮은 물건들이 있으니까는 이런 일기 신도시의 진보하는 지역과 상급지 그리고 반면에 용적률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7호선 라인 혹은 뭐 안양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범계역이나 평촌역 사이에 있는 좋은 물건들 그 다음에 삼본 같은 경우는 4호선 라인 쪽에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물건들 그다음에 혹은 이것들이 재건축이 되지 않더라도 인프라가 충분한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눈여겨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행 가능성이 있다. 예, 안전 진단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 말씀드리라고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노후도 완화에 대한 실효성 이거는 실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향후 계획에 보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대통령이 개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4월 달에 하는 게 맞겠죠.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티켓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주택 굉장히 많거든요. 노후도의 요건들을 충족을 못 시켜가지고 어려워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은 재개발 완화 요건 중에서 원래는 30년대 이상 된 건축물을 노후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3분의 2 이상 한 67% 이상이 있어야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춥니다. 그런데 이거를 노후도 요건을 60%로 완화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7% 정도를 조금 줄여줬죠. 줄여주면은 오히려 이제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촉진지구 시 50% 완화. 요거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게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도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발의를 한 거고 이거 2024년 2월에 발의를 한다는데 이거는 실행이 어렵기 때문에 촉진지구라는 거는 우리가 뭐 택지지구 조성해가지고 거기 아파트 단지를 하나만 짓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뭐 예를 들어서 장이 뉴타운 그 다음에 미아 뉴타운 뭐 이런 식으로 그 뉴타운을 지을 때 촉진지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조금 실행이 어렵더라도 지금 당장에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는 건데 도정법상에서 이런 노후도 조건을 이렇게 완화시키는 거는 되게 이제 중요한 아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정을 뭔가를 할 때 재개발 구역을 지정을 할 때 4가지 요건이 있어요. 4가지 요건. 첫 번째가 필수적으로는 노후도가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60%로 완화를 했죠. 그리고 선택적으로는요.
이제 이 노후도의 연면적들이 있어요. 노후도 물건의 연면적들. 연면적이라는 거는 바닥 면적하고 층수의 면적이 노후도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또 충족이 되거나 아니면은 접도율이라고 있습니다. 접도율이라는 게 그 4m 이상의 도로의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의 총수로 나눈 백분율입니다. 뭐냐면은 4m 도로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느냐. 요게 많이 붙어 있어야지 그래도 인프라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가 좁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재개발의 대상이 되는 거 인프라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과소필지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과소필지 기준을 90평방미터 이하라고 하는데 한 27평 미만짜리의 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많이 밀집돼 있거나 아니면은 한 면적당 뭐 1헥타르당 60가구 이상이 밀집돼 있으면은 이게 밀집이 많이 될수록 살기가 더 복잡복잡하고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런 요건들이 선택적인 요건들인데 요거를 이제 충족을 시키면은 사실은 재개발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노후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많은데 이거를 조금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실행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역 지정 요건 완화라는 거 있는데 원래 이게 일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10%까지는 포함 가능한데 요거를 20%까지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인근에 있는 지역들까지도 포함시키는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10%에서 최대 20% 그러니까 10%에서 20%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게 하는 거고 그리고 뭐 나제지, 차고지 등도 포함 가능하여 한 번의 정비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공유자 요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공유자 요건은 원래는 공유자 내가 집을 상속을 받았거나 하면요 지분이 뭐 25% 뭐 25% 이렇게 받거나 50%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유자의 지분 전체가 다 동의를 해야지 일단은 동의 요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너무하다. 공유자가 한 명이 빠질 수 있지 않느냐. 100% 이게 화백 제도도 아니고 100%가 어디 있느냐. 4분의 3 정도만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으면 이것도 동의한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걸로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4월 달에 하는 거죠. 이거는 실행 가능성이 매우 이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후도 완화는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크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제 재개발 지역 중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요. 일단은 재개발 지역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재개발의 초기에 재개발 물건들은 투자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GIS라든지 이 노후도 같은 것들을 사실은 개인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충족되는 지역들을 긴 안목을 가져가신다면은 긴 안목이라면 한 20년, 30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관없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지정의 요건이잖아요. 지정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추진이 설립해야 되고 추진이 다음에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 인가 가야 되고 관리 처분 가야 되고 이 단계가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 안에 또 이벤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쉽게 접근하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거와 상관없이 지금 시장이 안 좋고 재개발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 좋은 시장은 나중에 좋은 시장을 맞이하기 위해서 재개발 중에서 사업 시행 인가라든지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좀 후반부까지 간 재개발들을 조금 잘 선택적으로 가셔서 그거를 좀 투자해 놓고 회수를 빨리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